자, 두 번째, 안철수가 당선됐을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것도 또 저 박지원의 그 비열한 웃음을 또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차악인데 최악의 다음 버전이기는 한데 그걸 생각해도 또 화가 나긴 하네요. 그래도 나라는 안 뜰 것 같습니다. 최소한. 네. 그런가요? 네, 조금 낫습니다. 그거는. 네. 저 양반 심지 약해.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떠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의당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저는 케이크 갖고 이제 그 상계동에 있는 북카페 가야죠. 뭐. 축하한다고? 네. 야. 대세를 생각해서 상계동 북카페 가야죠. 네.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뒤지는 3위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초반 기세만 생각하면 2위는 딴원 당선 같았고 어찌 보면 1위의 자리도 넘볼 것 같이 그렇게 기세가 좋다는 그 초반에 그 어떤 위세가 다 어떻게 그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게 다 사라져서 이렇게까지 털리는지 이거 마치 여론에 의해서 널뛰기로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네요. 그렇죠. 애초에 없던 지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에 안철수 후보가 너무 그 자신감에 찬 막 가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망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라고는 컵배기도 없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못 믿을 사람 돼버리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야당 지도자는 누구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초선인 사람한테 당대표를 공동대표지만 맡겼을 때 그 사람한테는 인생 누구한테도 올 수 없는 최고의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 기회가 온 거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1야당을 나가고 그 나가서 문재인을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모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양당제처럼 결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표심들이 사실상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로 맞제다 보니까 제3당 후보로서 결정적인 약점은 4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정당이 정권을 쥘 수 있겠느냐는 한국 사람들의 우려 심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당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치면 그럴 때 끌어들여야 되는 그 외부의 세력들이 얼마나 큰 세력들이 더 큰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실패는 예견됐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크롱 후보가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될 때 안철수가 그 사람의 그 뭐랄까 성공을 자기의 우리 대선의 성공인 것처럼 막 예언처럼 끌어다 붙여서 활용한 예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마크롱은 소속 정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완벽한 무소속이나 다름없는 당선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연정이라는 면에서 폭넓은 연정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 텐데 국민의당이 만약 집권을 했다고 치면 국민의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동안의 커뮤니티의 정당이 과연 파트너로서 민주당을 선택했을 것이냐 자유한국당을 선택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100% 자유한국당이랑 손잡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저는 오히려 그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어요.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너무 감정이 상하면은 서로 화학적 결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인정하되 호남표라도 지키는 방식의 선거 전략을 갔어야 된다. 더 선명하게 갔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망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한 3년 정도는 정계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뭐 다시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아니 그게 되나? 자기가 사퇴하는데 다시 나갈 수가 있나? 법적으로? 실제로 왜 그 예전에 한나라당인가 잠실 송파에 그 맹영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역이었는데요. 서울시장 나간다고 서울시장 나가면서 지역구 후보를 사퇴를 했어요. 근데 떨어졌지. 네. 그 떨어지고 나서 다시 자기가 선거에 나갑니다. 그런 제약은 없어요. 다시 가도 돼요. 그러면 그때 열심히 선거운동 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 황창호 위원장 있잖아요. 이제는 급이 맞아. 이제 안철수. 안철수는 그 정도 사이즈에 이제 급이 맞춰가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바닥. 저는 그 출마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뭐 국민의당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죠. 선거가 이제 바로 끝난 초반이기 때문에. 근데 급격하게 내용이 쌓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선거 책임론 대표적으로는 비주류들이 하는 것 중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원 대표 선거에 있어서의 그 헛발질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 같고. 특히 호남 민심한테서 그 굉장히 유리돼 버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고 불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박지원 대표의 어떤 그 당내 장악력 이런 것들은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아예 당내에서 어떤 그 중심으로 축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 자, 안철수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계속 소속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 자체도 어떤 이번 대선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같이 일종의 퇴출이 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예상을 하기 어려워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그의 지금까지 행적들로 보면 노조에 대해서는 고의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노조는 자기 기업에서도 인정 못하던 사람이니까. 이명박과 똑같은 워딩을 할 거예요. 파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고 기업들이 먼저지 당신들이 무슨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당선됐으면 뭘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새로운 정치의 느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대 심리도 없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려 심리도 별로 없는데, 굳이 이제 우려하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노조 관련한 어떤 시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지원 대표가 환하게 웃으면서 사필 규정이네 뭐네 개소리를 쏟아냈겠죠. 아, 끔찍해라. 저는 안철수 후보가 되면 이제 빨리 좀 자격증 공부를 좀 해가지고 상계동에 사설 유치원 하나 차리려고요. 중국어 전문 유치원. 그게 아니라 안내백 한참 선거 막판에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예. 똑똑하신 분들 도박 한번 했을 법도 해요. 도박 그럴 수 한번. 있겠네요. 예. 그렇지. BW 뭐 지금 6만 원대의 그 안랩 주식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날 아침부터 폭등이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뭐 상한가를 계속 한 쳐서 30만 원까지는 가지 않았겠습니까? 한 5배? 일주일 안에 그렇게 가죠. 대선 한참 전에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테마주로 사야 되냐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문재인은 테마주가 사실 없다. 근데 안철수에게는 확실한 안랩이라고 하는 테마주가 있잖아요. 문재인에게 없다는 말은 굳이 찾아보자면 친환경적인 거.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명박근혜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뭔가 국가적인 사업을 할 테니까 태양광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렇죠. 숨겨져 있지만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중점 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랩처럼 막 그 사람의 지지율만 올라도 주가가 막 들쭉날쭉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앞으로 사라져야 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대선 주자 테마주 중에 유일하게 안철수의 테마주밖에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그 회사를 처음에 창업했던 창업주가 대통령 나왔다고 6만 원짜리가 3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지지율 떨어지니까 원상복귀가 돼. 이거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항상 그쪽에 이렇게 손대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가 봐요. 어찌됐거나 기업의 운명은 어떤 권력과 연관했을 때 어떤 커다란 발전 내지는 폭발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결국 권력과 친해야 기업이 산다라고 하는 우리 경제의 어떤 그 숨은 비결 뭐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 마인드는 버려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떤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특혜로 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인드도 버려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자체가 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이재용 씨께서 박근혜한테 줄을 대고 그렇게 엄한 짓 해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덕분에 삼성전자 주가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대주주의 행동이나 대주주의 그 처신에 따라서 좋은 것 같으면 올라가고 아닌 것 같으면 떨어지고 이런 안랩의 주가 움직임과 같은 부분들은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만큼 그 회사가 탄탄하지 못하면, 회사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창업주 한 명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겠느냐 주가가. 사실 회사가 탄탄하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삼성이 예를 보듯이 이재용이 구속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거고요. 아, 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가 이제는 엄한 대로 돈이 남은 것들이 엄한 대로 빠져나서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는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런 건전한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뭔가 기술적인 거든 인력이든 투자해야 될 돈, 그리고 배당금으로 나가야 될 돈들이 사실은 삥땅 쳐먹는 상태가 그렇죠. 예. 된 거잖아요. 예. 어쨌건 간에 안철수 씨는 사실상의 정치 생명 마감했다고 보고요. 삼수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재수에서 당선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뭔가 일관되게 뭔가를 꾸준히 끌어올리면 재수 삼수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나쁜 이미지로
좋은 이미지로 시작했다가 나쁜 이미지로 까이는 사람은 마치 그게 지지율 폭락하는 것처럼 계속 나쁜 쪽으로 가서 제가 그 선거 바로 직전에 했던 방송에서 했던 말처럼 우리는 제가 그런 놈인지 몰랐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쁜 이미지로 가면 나중에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찌어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가능성을 두자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어찌어찌 막 논란 끝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합당하게 되는 상태가 벌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대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요. 자, 당연히 박원순 시장 나올 거고 안희정 지사 나올 거고요. 그때는 타이밍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자기 임기들 다 끝난 상태에서 사실상 나오는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예. 그때가 6월 달이고. 근데 그 상태에서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나와요. 근데 열심히 지난 대선에서 그 문준영이네 뭐네 말도 안 되는 거 들이대서 깠던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나옵니다. 당내 경선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 또다시 나가거나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도전을 해요? 이거는 웃기다, 그거. 이인재와 비슷한 말로를 걷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는 매장됐고요. 그 자기를 따르는 국민의당의 정치인들은 사실 저는 심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대중적인 인기에 그냥 이용해 먹은 측면, 대중적인 인기를 그 대선 주자의 위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초선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정당의 대표로 가는 것도 사실은 대선 주자의 인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게 진심으로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였느냐, 허상에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대선 국민에 따라주는 정치인이었느냐, 이 차이가 어떤 시너지의 차이라고 보고요. 안철수가 지역 감정 이용해 먹고 호남을 그렇게 벌모로 잡았던 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 정당화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달랑 호남 띄어내가지고 선거 이용해 먹던 그 사람, 다시는 정치권에 그런 부류가 발붙이면 안 되고요. 네. 안철수는 사실상 끝났죠. 예. 황창하 위원장이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른정당의 이준석이 당협위원장이더만요. 헐. 보궐선거는 이준석과 황창하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황창하 위원장 있잖아요. 아, 이제는 급이 맞죠. 이제 안철수. 아. 안철수는 그 정도 사이즈에 이제 급이 맞춰가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바닥. 저는 그 출마 못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뭐 국민의당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죠. 선거가 이제 바로 끝난 초반이기 때문에. 근데 급격하게 내용이 쌓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선거 책임론 대표적으로는 비주류들이 하는 것 중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원 대표 선거에 있어서의 그 헛발질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 같고. 특히 호남 민심한테서 그 굉장히 유리돼 버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고 불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박지원 대표의 어떤 그 당내 장악력 이런 것들은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아예 당내에서 어떤 그 중심으로 축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 자, 안철수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계속 소속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약점은 4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정당이 정권을 쥘 수 있겠느냐는 한국 사람들의 우려 심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당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치면 그럴 때 끌어들여야 되는 그 외부의 세력들이 얼마나 큰 세력들이 더 큰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실패는 예견됐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크롱 후보가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될 때 안철수가 그 사람의 그 뭐랄까 성공을 자기의 우리 대선의 성공인 것처럼 막 예언처럼 끌어다 붙여서 활용한 예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마크롱은 소속 정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완벽한 무소속이나 다름없는 당선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연정이라는 면에서 폭넓은 연정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 텐데, 국민의당이 만일 집권을 했다고 치면 국민의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동안의 커뮤니티의 정당이 과연 파트너로서 민주당을 어떻게 그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게 다 사라져서 이렇게까지 털리는지, 이거 마치 여론에 의해서 널뛰기로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없던 지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에 안철수 후보가 너무 그 자신감에 찬 막가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망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라고는 컵백이도 없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못 믿을 사람 돼버리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야당 지도자는 누구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초선인 사람한테 당대표를 공동대표지만 맡겼을 때 그 사람한테는 인생 누구한테도 올 수 없는 최고의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 기회가 온 거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1야당을 나가고 그 나가서 문재인을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표를 모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양당제처럼 결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표심들이 사실상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로 맞제다 보니까 제3당 후보로서 결정적인 했을 것이냐 자유한국당을 선택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100% 자유한국당이랑 손잡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저는 오히려 그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어요.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너무 감정이 상하면은 서로 화학적 결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인정하되 호남표라도 지키는 방식의 선거 전략을 갔어야 된다. 더 선명하게 갔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망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한 3년 정도는 정계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뭐 다시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아니 그게 되나? 자기가 사퇴하는데 다시 나갈 수가 있나? 법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왜 그 예전에 한나라당인가 잠실 송파에 그 맹영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역이었는데요. 서울시장 나간다고 서울시장 나가면서 지역구 후보를 사퇴를 했어요. 근데 떨어졌지. 네. 그 떨어지고 나서 다시 자기가 선거에 나갑니다. 그런 제약은 없어요. 다시 가도 돼요. 그러면 그때 열심히 선거운동 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 자, 두 번째 안철수가 당선됐을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것도 또 저 박지원의 그 비열한 웃음을 또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차악인데 최악의 다음 버전이기는 한데 그걸 생각해도 또 화가 나긴 하네요. 그래도 나라는 안 뜰 것 같습니다. 최소한. 네. 그런가요? 네, 조금 낫습니다. 그거는. 네. 아, 저 양반 심지 약해.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떠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의당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저는 케이크 갖고 이제 그 상계동에 있는 북카페 가야죠. 뭐. 축하한다고? 네. 야. 대세를 생각해서 상계동 북카페 가야죠. 네.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뒤지는 3위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초반 기세만 생각하면 2위는 딴원 당선 같았고 어찌 보면 1위의 자리도 넘볼 것 같이 그렇게 기세가 좋던 그 초반에 그 어떤 위세가